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빅쇼 마이클 버리, 시장 역사상 최대 거품. 영화 빅숏의 실제 주인공이자 사이온 자산운용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를 통해 시장 거품과 붕괴 위험성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 버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시장 전망에 대해 물어보는데 답은 간단하다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기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버리는 지난 4월 초순 게임스톱을 비롯해 도지코인,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 급등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던 그는 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트위터를 새로 시작하면서 버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인물 카산드라 이름을 새로 썼다. 시장이 자신의 경고를 외면하는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버리는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됐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버리는 1분기 말 테슬라에 대해 5억 3,400만 달러 규모의 숏포지션을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버리는 1분기 말까지 테슬라 주식 80만 100주의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풋옵션은 시장 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때문에 주식이 하락할 때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행사 가격, 만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15일 올린 트위터에서 버리는 해시태그 날아다니는 돼지를 넣었다. 이에 대해서 투자와 관련한 유명한 속담인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를 비유하는 표현인 것 같다고 트위터에 달린 일부 댓글은 지적했다. 돼지는 탐욕을 상징한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일본, 애플 구글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일본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 반독점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으로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OS 지배력을 이용해 반독점법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시장 경쟁회의에서 담당하며 이번 조사를 위해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관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팀도 구성됐다. 디지털 시장 경쟁회의는 총리 직속 기관인 디지털 시장 경쟁본부 내 조직으로 일본 내 디지털 시장 경쟁 환경에 대해 조사 논의를 진행해 행정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시장 경쟁회의는 이번 조사에서 애플과 구글이 자사의 모바일 OS의 공급 계약에서 자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애플의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력을 이용해 자국 스마트폰 제조사나 스마트 스피커 제조사 등의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장 경쟁회의는 조사를 위해 일본 내 스마트폰 제조사, 스마트 스피커 제조사의 관계자를 불러 계약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애플, 구글과 일본 기업이 맺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해외 기업과 비교해 공정한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시장 경쟁회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일본 제조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맺은 것이 확인된다면 반독점법 등의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미국과 유럽 등의 움직임에 동조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 애플, iOS의 대체 앱 스토어 출시를 강제하는 법률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미국 하원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법안이 공개되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투자 관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ARM 인수 불발되면 퀄컴 ARM에 투자 가능. 미국의 거대 반도체 기업 퀄컴이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이 엔비디아에 인수되지 못할 경우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달 새로 취임하는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은 만약 ARM의 현 소유주인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에 매각하는 대신 주식시장에 ARM을 상장시킬 경우 다른 투자자와 함께 ARM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몬 차기 사장은 ARM이 독립적인 미래를 갖게 된다면
퀄컴 등 업계 내 많은 기업이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며 회사가 소프트뱅크에서 나와서 회사에 투자한 컨소시엄과 함께 상장 기업이 된다면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보는 퀄컴도 분명 투자에 열려 있다며 같은 식으로 느끼는 다른 회사들과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퀄컴은 경쟁업체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세계 주요국 반독점 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당국의 승인이 2022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당시 기대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전기 SUV ESA 유럽 판매 승인 획득.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유럽 진출을 위한 인증을 획득했다. 중국 니오는 자사 전기 SUV ESAC EWVTA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WVTA는 유럽에서 해당 차종의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기초 자격 획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 내 양산과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니오가 노르웨이 등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발판을 얻은 것이다. 이로써 니오는 샤오펑, 비아디, AEG 등 이후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또 하나의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된다. 니오는 오는 9월 ES8을 먼저 노르웨이에 인도한 이후 유럽 전고가로 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노르웨이 진출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중국 시장 이후에 니오가 진출하는 첫 해외 국가가 된다. 니오는 유럽에서 직접 판매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니오 하우스를 통해 종합 서비스를 하면서 유럽 사용자를 위한 니오 앱 그리고 배터리 스와프 스테이션인 니오 라이프를 운영한다. 앞서 1월부터 5월까지 니오는 중국 내에서 ES8을 약 7,451대 판매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바이두 AI 자율주행차 바이두 ICV 세계 선두권. 중국 정부는 2025년 자율주행 교통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두는 국가 계획에 맞춰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요. 현재 이뚜안과 스징 상고 하이덴구 등 베이징에서만 스마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위주로 100대가량이 시범 운행 중입니다. 바이두는 2025년 자율차 100만 대 실용화 계획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아폴로 프로젝트 선대원 자율차 솔루션 엔지니어는 6월 7일 코트라가 개최한 미래차 한중 협력 세미나가 끝난 뒤 뉴스핀과 인터뷰를 갖고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 및 시범 운영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선대원 엔지니어는 바이두는 자율차 분야 MP 등에 있어 구글보다 빠른 약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두는 중국 최초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실제 응용이 가능한 단계인 T4 라이센스를 획득했어요. T4는 일반 도시 도로 주행 단계인 T3보다 복잡하고 고난도 기술 테스트가 요구되는 복잡한 수준입니다. 선 엔지니어는 바이두가 현재 중국 최초로 제1기차의 홍치 공장 라인이 바이두 엘코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동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선대원 엔지니어에 따르면 바이두 아폴로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 엘코 자율주행 승용차는 로보택시 분야에 빠르게 응용되고 있다. 자율주행 패키지는 일반 도로 주행 시 좁은 길 유턴과 맞은편 도로 이용 차선 변경 등의 기능을 문제없이 수행한다. 또한 시스템 고장 시의 주행 안전 보장, 클라우딩 패키지 분야 원격 차량 관리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 로보택시는 개방도시 도로를 대상으로 시범 운행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요.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호출한 뒤 차량에 탑승하면 돼요. 초기 승하차 지점은 버스 택시 정거장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베이징과 허베이성 바오딩 창저우 후난성 창사 등지에서 운영 중입니다. 선대원 엔지니어는 바이두 아폴로 계획에 따라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시범 운영도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도로 인프라가 뒷받침되면 한층 속도가 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후난성 창사는 바이두 자율주행의 도시로 지정됐으며 2019년 테스트를 거쳐 같은 해 말 서비스에 돌입했다. 나들목 고가 다리 터널 휴게소 진입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모든 기술적 장벽을 뛰어넘었다. 바이두는 또한 충칭시 용천구에서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를 실현했다. 바이두는 2018년 중국 최초로 양산형 L4 미니버스를 출시했다. 선 엔지니어는 바이두가 기술 표준 제정 시 모두 오픈소스로 표준을 개방했다고 소개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현재 세계 97개국에 거쳐 36,000개 글로벌 개발자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오픈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바이두가 스마트 자율주행 사업부를 설립하고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 사업을 본격 뛰어든 것은 2017년이다. 바이두는 이해 3월 사업부를 발족하고 다음 달인 4월 상하이에서 열린 모토쇼에서 아폴로 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앞서 바이두는 2013년부터 AI 스마트 기술에 기반 자율주행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중국 자율주행차 개발은 기업과 정부의 손발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ICV 자동차 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ICV 개발과 교통강국 계획을 발표했고 바이두는 이에 호응해서 2020년 4월 스마트 자율차와 관련한 백서를 발표 아폴로 계획에 한층 속도를 냈죠. AI에 기반한 바이두 스마트 자율주행차 아폴로 프로젝트 선디원 엔지니어는 바이두의 스마트 자율주행차 계획이 세계를 선도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밝혔다. 국가는 본격적인 스마트 자율차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재 스마트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2018년 국가 발개위 주도로 스마트 자동차 혁신 발전 전략을 수립한 뒤 선진형 스마트 자동차 도로망 구축 계획을 밝혔다. 공신부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고급형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응용이 실현되는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국무원이 2019년 도로교통 자율주행 발전 촉진 의견을 발표하자 2020년 2월 11개 국가부처위원회가 스마트 자동차 혁신 발전 전략을 발표, 자율주행 스마트차 기술, 상용화 및 시장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선디원 엔지니어는 한국도 2019년 미래차 산업 국가발전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스마트 자율주행 미래차 프로젝트는 중국과 미국이 앞서고 한국과 유럽, 일본이 그 뒤를 따라오는 형세라고 밝혔다. 선연구원은 바이두는 현재 500대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5년 전후 중국에 약 100만 대의 바이두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개했다.